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KC 인증과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C 인증 등록에 대해서 또 소개하지만 KC 인증을 받지 않아서 행정처분의 사전 통지를 받은 그런 사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오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식품이라든가 의약 외품이라든가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것들은 이제 식약청에서 인증, 허가, 승인, 신청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면에 생활화학 제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생활화학 제품으로는 샴푸, 린스, 또 피존 섬유 유연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생활화학 제품으로서 승인이나 신고를 하게 되고, 또 동물용 의약 외품은 또 농축산부로부터 승인 내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KC 인증을 받게 되죠. 이제 마스크인 경우도 의약 외품인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지만 그냥 일반 그러니까 옛날에 마스크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쓰는 마스크 이런 종류의 것들은 공산품으로서 KC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KC 인증도 식약청 허가보다는 덜 어렵지만 그것 역시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제 시험연구소에서 성적을 받아서 유해성이 없다라는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오케이를 받았을 때 승인이 떨어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사용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KC 인증인지를 모르고 유통을 하다가 이제 적발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민경 행정사에게 KC 인증과 관련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을 보면 KC 인증을 승인받기 위해서 또는 신고하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분보다는 KC 인증을 받지 않아서 행정처분 공문을 받고 이제 겁이 나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KC 인증에는 안전인증 대상이 있고, 안전 확인 대상이 있고, 공급자 적합이 있고,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시험 의뢰를 해서 성적이 나온 걸 챔프라는 환경부 사이트에다 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떨어져서 이제 KC 인증을 받는 게 안전 인증 대상, 또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은 이제 그렇게 챔프에다 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떨어져야지 KC 인증 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급자 적합인 거는 시험연구소에서 승인을 받는 거는 적합 판정의 시험 성적서를 받는 거는 동일하지만 챔프에 신청을 해서 승인까지 받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통과된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제품의 난이도에 따라서 KC 인증의 카테고리는 등급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등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유통을 해서 이제 적발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옷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KC 인증이 필요하고요. 아이들 학용품이나 책을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KC 인증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 자기 네임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렇게 조그만 네임 스티커도 K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아기띠, 이것도 KC 인증을 받아야 되고, 3세 미만의 어린이 신발들 이런 것도 KC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머리띠 이런 등등도 다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제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구성 제품들을 또 다 취합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구성 제품들이 다 KC 인증을 받았을 것이라고 오해를 했거나 이미 KC 인증을 받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완제품은 또 별도로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채 인식을 하지 못해서 적발되는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KC 인증이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적발하는 기관은 이제 신문고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그거를 보고 이제 KC 인증 미승인 제품으로서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그 각 기관에서 KC 인증을 요청하는 그 기관에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수거해서 KC 인증 미승인 제품으로서 공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느 이제 업체가 경쟁업체에서 또는 소비자가 고발을 해서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이제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처벌 공문을 보내주는 주체가 되는 행정기관은 어디냐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관리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공문을 받은 다음에 이제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연락을 주시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제품, 전자제품, 화학제품, 뭐 이런 조금 하드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하는 데 비해 제품안전관리원은 대부분의 제품들을 포괄하고 있지만, 특히 어린이 제품, 문구 제품, 이런 제품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이제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런 KC 인증 제품을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 기관에는 코티티가 있고, PT가 있고, 또 KCL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전기 제품은 또 전기나 기계 제품은 전기 기계 쪽에 연구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KC 인증도 그렇고 의약 외품도 그렇고 모든 제품들이 그냥 아무데나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시험 기관을 꼭 찾아서, 또 그 시험을 하는 담당자를 찾아서 시험 의뢰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최근에 아주 재밌는 거는 KC 인증보다는 적발 공문을 받고선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다는 점.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의뢰 들어왔던 사례들을 보면은 어떤 이유들로 KC 인증, 그러니까 미승인에 대한 적발 사유를 보면은 휴대용 레이저 용품인 경우에는 레이저 등급이 기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눈썹 고데기는 가열 온도가 기준치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발이 되는 사례도 있고, 또 놀이방 매트는 유해 물질의 함유량이 기준치 이상이라고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이제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빼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갖고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처벌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비해서 그래도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신문고에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G사의 제품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동안 이제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을 수거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G사에서 G사 제품에 KC 인증을 받았다면 받은 결과의 공문을, 받은 성적서를 제출을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 단계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랬을 때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을 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사례들이 이제 바로 이민경 행정사에게 의뢰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발이 들어왔거나 또는
신문고 고발이 들어왔거나 일반인 고발이 들어왔거나 경쟁업체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이제 주 타깃을 정조준을 해서 해당 회사 제품을 수거해 갖고 시험 의뢰를 해서 성적을 냈는데 유해성이나 문제가 있고 KC 인증도 받지 않았고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좀 막바지에 막다른 골목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는 점. 그건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재시험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제 가능한 방법을 안내를 해주기는 합니다. 공문안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의뢰인과 제가 착각을 해서 재시험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수거할 때는 우리가 조금 제품을 문제점을 완화시켜서 그거를 수거해서 시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재시험 요청을 해야지 라고 하고 이제 의뢰인하고 아주 뭐 묘책이라도 짠 듯이 재시험 의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안전한 제품이 그 수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정말 007 작정으로 그 시험을 최초에 수거해서 시험했던 시험기관에다가 우리가 이제 신규로 문제점을 보완한 제품이 시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출한 시료 갖고 시험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확보한 시료를 갖고 시험을 한다는 엄청난 사실을 확인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A라는 회사가 생산하는 B라는 제품을 수거해서 시험을 해서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공문을 보낸다 라고 이제 제품안전관리원이라든가 국가표준기술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시료를 한두 개를 사는 게 아니라 10개든 다수를 사서 요번에 적발할 당시에 시험을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적발된 회사에다 공문을 보내서 너네 재시험 의향이 있냐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재시험 의향이 있으니 시험을 해주십사 했을 때는 새로운 시료를 찾는 게 아니라 적발 당시에 다수의 물량을 구입했던 그 시료의 잔여분을 갖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이제 재시험 요청에 따른 시험비는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료를 제출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표준기술원이라든가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이미 수거해서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던 그 시료를 동일하게 갖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도출하기는 거의 하늘에서 별 따기의 수준인 거죠. 따라서 제가 이제 KC 인증 전문가이자 KC 인증 미승인 업체에 대한 구제 전문가로서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공문을 봤을 때 당신의 회사 제품을 조사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라고 한 정도의 공문에 대해서는 의견서나 소명서를 제출을 해서 구제 가능성을 얻을 수 있지만 이미 이제 수거 명령이라든가 너네 제품에 대한 유해성이 적발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시험을 요청할 경우에는 재시험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선처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제 리콜을 당하든가 이제 그 방법밖에 없는 거지 구제 가능성은 0.001%가 되기가 어렵다는 말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네 회사 제품을 수거 조사를 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의견서나 소명 자료를 통해서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위해서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의 포인트는 이제 무지를 강조하는 점, 그 다음에 원료 회사가 이미 허가를 받았을 것이다, KC 인증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오해에 대한 소명,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 제품이 그동안 판매한 양이 너무나 소량이고 그 액수가 아주 낮은 액수에 불과하다, 뭐 이런 식의 읍소의 내용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첨부해서 소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명을 했을 경우에 그동안 이제 제 실적을 보면은 리콜 명령을 받았을 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이제 비용 부담이 발생될 수 있었던 걸 과징금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춰서 이제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대응에 대한 지혜를 제가 제공해 드린 결과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리콜 명령을 받게 되었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이제 비용 발생이 됐을 것을 몇십만의 과징금으로 대체된 의뢰인들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KC 인증을 미승인에 따른 공문을 제품안전관리원회에서 받거나 국가표준기술원에서 받았을 경우 연락을 주셨을 경우에는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것은 공문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제품에 대한 현실이나 받은 공문을 1차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타진을 해보고, 물론 담당 공무원하고도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대응을 맡아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 형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KC 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KC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공문을 받고 걱정이 태산인 분들,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한숨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유익했는지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KC 인증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해결사 이민경 행정사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